복학까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붕 떠버렸죠. 26, 제대하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하던 차에 찾아온 자유 아닌 자유였어요. 처음 며칠은 해방감의 게임도 실컷 하고 릴린 드라마도 정주행하며 그야말로 침대와 한 몸처럼 지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활도 일주일을 넘기니 슬슬 좀이 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무엇보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복학이고 뭐고 손 벌릴 처지였죠. 동훈아, 너 요새 뭐하냐? 작은 숙모의 전화는 그런 타이밍에 걸려왔어요. 숙모는 예전에 보험대리점에서 잠시 일한 경험이 있으셨는데 그때 알던 사무실에서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다는 거였죠. 혹시 너 거기서 몇 달만 일해볼 생각 없니? 사무보조라는데 복학 전까지 용돈벌이 삼아 괜찮을 것 같아서. 보험대리점, 솔직히 내키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숙모의 간곡한 권유와 간단한 서류 작업이라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숙모 소개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어요. 어차피 복학 전까지 6개월, 길어야 그 정도일 테니 큰 부담도 없었죠. 네, 숙모,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며칠 뒤 숙모와 함께 문제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생각보다 아담한 공간이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건 여자들 특유의 화장품 냄새와 묘한 긴장감, 그리고 일순간 나에게 꽂히는 수많은 시선들이었어요. 숙모는 익숙한 듯 사장님 방으로 날 이끌었고 간단한 면접 아닌 면접이 진행됐죠. 사장님은 인상이 좋아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고 내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사실상 숙모 덕분에 이미 합격은 따놓은 당상인 듯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나?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나는 얼떨결에 보험대리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생이 되었네요. 첫 출근 날 나름 단정하게 차려입고 사무실 문을 열었죠. 숙모가 미리 언지를 해둔 덕분인지 다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사무실 구성원은 이랬거든요. 텔레마케터 아주머니 5분, 보험 설계사 아주머니 3분,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듯한 총무 아주머니 1분, 그리고 프리랜서인지 가끔 출근하는 홈페이지 디자이너 1분이었죠. 거기에 실장님이라는 분도 여자였고 사장님과 나, 이렇게 단 둘만 남자였어요. 총원 12명 중 여자가 10명이었고요. 평균 연령은 어림잡아 40대, 초중반은 좋게 되어 보이더군요. 그야말로 여인천하였고 나는 그곳에 떨어진 유일한 청일점이었죠. 자자, 우리 새로운 동훈 씨, 자기소개 한번 들어봅시다. 실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분위기를 주도했어요. 나는 어색하게 앞으로 나가 꾸벅 인사를 하고는 준비한 말을 더듬더듬 내뱉었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사무보조로 일하게 된 김동훈입니다. 나이는 26이고 복학 전까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반응은 의외로 뜨거웠네요. 박수 소리와 함께 와 하는 환호성까지 터져 나왔어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죠. 원래는 여직원을 뽑으려고 했는데 진숙 씨 추천도 있었고 우리 동훈 씨 보니까 아주 듬직하니 사무실 분위기도 확 살겠어. 잘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가 끝나자마자 질문 세례가 쏟아지더라고요. 어머, 정말 진숙이 조카야? 숙모랑 닮았네. 안 닮았네. 여자친구는 있고 집은 어디야? 출퇴근 힘들진 않겠어? 마치 취조라도 당하는 기분이었지만 다들 악의 없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 성실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때 설계사 중 한 분으로 보이는 가장 목소리가 크고 화려한 화장을 한 아주머니가 불쑥 나섰죠. 근데 신입 들어오면 우리 사무실 전통이 있는데 혹시 알란가 몰라? 네? 전통이요? 그래, 전통. 노래 한 곡 좀 뽑거나 춤사위 한번 보여주는 거. 자, 뭘로 할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노래, 춤. 26 먹도록 누구 앞에서
그런 걸 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성격도 조용하고 낯가림이 심한 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이게 맞는 건가 싶어 사장님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사장님마저 빙글빙글 웃으며 손짓으로 부추기는 게 아니겠어요. 동훈 씨, 빼지 말고 한번 보여줘.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도 좀 시켜주고. 저 노래나 춤은 영 소질이 없어서요. 그리고 음악도 없이 무슨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둘러댔지만 그 아주머니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네요. 음악 걱정 마. 내가 즉석에서 라이브로 불러줄 테니까. 동훈 씨는 그냥 몸만 흔들면 돼. 그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 한 분이 정말로 노래를 시작하더라고요. 맙소사, 더 이상 버티다가는 시간만 끌고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았어요. 뭘 더 시킬지 모른다는 공포감도 엄습했죠. 눈 딱 감고 대충 덩실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가 부르는 노래는 멜로디는 익숙했지만 제목은 알 수 없는 댄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성진 트로트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자 씨의 섬마을 선생님이었어요. 섬마을 선생님 오늘도 기다리시네. 나는 그 처연한 가락에 맞춰 로봇처럼 삐걱거렸죠. 창피함에 얼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 황당한 건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시켰으면 좀 봐주기라도 하든가. 몇몇은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전화 통화를 또 어떤 사람은 메신저를 하는지 키보드를 속사포처럼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군요. 그야말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만의 재롱잔치였네요. 몇 분 같은 몇 초가 지나고 노래가 끝나자 사장님이 박수를 쳤어요. 이야, 동훈 씨. 춤은 좀 그래도 열정은 최고네. 자, 오늘 새 식구도 들어왔으니 저녁에 회식 한번 합시다. 회식. 그 단어에 순간 귀가 번쩍 뜨였죠. 약속도 없었고 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 사람들과 친해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다들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1차 장소는 사무실 근처의 해물탕 집이었어요. 커다란 냄비에 푸짐하게 담겨 나오는 해물탕을 보니 절로 군침이 돌았죠. 처음에는 다들 나를 꽤 잘 챙겨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꽃게도 발라주고 앞접시에 덜어주기도 하고 술도 억지로 권하지 않았어요. TV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신입에게 술 따르라고 시키거나 일어나서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어서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간단히 저녁을 먹고 술도 한두 잔 기울이고 나오니 몇몇 분은 아이들 저녁밥을 챙겨줘야 한다며 먼저 집으로 향했어요. 사장님과 실장님, 그리고 나를 포함한 67명 정도가 남았죠. 자, 이대로 헤어지긴 아쉽지? 2차 갑시다. 문제는 2차부터였어요. 근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술잔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일명 소맥이 테이블 위에 연거푸 놓였어요.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하나둘 취기가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아까 나에게 노래를 시켰던 그 화려한 화장의 아주머니가 술 기운이 제법 올랐는지 혀가 살짝 꼬인 발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죠. 저기, 동훈 씨 아까 보니까 총각이라 그랬지? 올해 몇 살이라고 했더라? 네. 올해 26입니다. 아이고 한창 좋을 때네. 좋을 때야. 힘도 넘칠 나이고.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내 팔뚝을 슬쩍 꼬집었어요. 그나저나 만나는 아가씨도 없고 외로워서 어쩐데. 쯧쯧쯧. 네? 참을만 합니다. 어른이 그것도 직장 상사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내 대답이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순간 묘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호호호, 혹시라도 못 참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이 누님한테 말해. 알았지? 순간 내 귀를 의심했네요.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인가.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러워서 얼굴만 벌개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어색하게 웃었죠. 그러자 그 아주머니를 포함해 다른 아주머니 몇몇이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며 각수까지 쳐가며 좋아하더군요. 사장님은 그저 허웃으며 술잔을 기울일 뿐 딱히 제지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그때부터 그 아주머니의 짓궂은 농담과 질문이 이어졌죠. 동훈 씨, 우리 러브샷 한번 할까? 연상은 만나본 적 있어? 몇 살 위까지 괜찮은데? 솔직히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한 명만 꼽아봐. 응?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의 수위는 점점 아슬아슬해졌어요. 나는 즐거운 회식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웃어넘기며 적당히 맞춰주려고 애썼거든요. 그렇게 2차 호프집에서의 술자리가 파하고 우리는 3차로 노래방까지 직행했어요. 노래방에서는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였죠. 아주머니들은 최신 아이돌 댄스곡부터 구성진, 트로트까지 섭렵하며 스테이지를 장악했고 나 역시 몇 곡 굴려나가 탬버린을 흔들며 분위기를 맞춰야 했네요. 그날 회식이 끝나고 유독 그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조금은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박희정이었고 나이는 44, 이혼한 지 몇 년 된 돌싱이라고 하더군요.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그늘진 구석도 있어 보였고 술기운에 털어놓는 속 깊은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그렇게 알바를 시작한 지 약 2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제법 사무실 분위기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간단한 서류 정리, 복사, 심부름 등 내가 하는 일은 단조로웠지만 아주머니들의 수다와 간식 공세 덕분에 지루할 틈은 없었거든요. 특히 희정 아주머니는 나를 유독 살갑게 챙겨주었어요. 커피도 자주 타주고 점심시간이면 맛있는 반찬을 내 도시락에 덜어주기도 했죠. 어느 금요일 퇴근 무렵이었어요. 동훈아, 너 이번 주말에 혹시 약속 있어? 가장 친하게 지내던 희정 아주머니였죠. 아니요. 별다른 약속은 없는데. 왜 그러세요, 희정 씨? 어느새 호칭은 아주머니에서 씨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럼 잘됐다. 내가 진짜 맛있는 오리불고기 집을 아는데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바람도 쐴 겸 먹으러 가지 않을래? 그녀는 자신도 주말에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그 외로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 전환이나 하자는 것이었어요. 순간 살짝 놀랐지만 솔직히 말해 속으로는 왠지 모르게 그냥 좋더라고요. 군 입대 때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거의 3년 가까이 제대로 된 연애는커녕 이성과의 만남 자체가 드물었던 나였죠. 비록 상대가 18살이나 많은 그것도 직장 상사인 아주머니였지만 누군가 나에게 호감을 보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설레는 일이었어요. 어쩌면 괜히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도 스멀스멀 피어올랐네요. 네, 좋아요. 저도 주말에 딱히 할 일 없었는데 잘 됐네요. 나는 흔쾌히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생각도 한몫했죠. 그리하여 토요일 오전 우리는 희정 씨의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차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유원지 근처에 있는 오리불고기 집이었거든요. 오랜만에 탁 트인 교회로 나오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희정 씨도 한껏 들떠 보이더군요. 우리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달렸죠. 사무실 사람들 뒷이야기,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편한 누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나를 대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니 과연 그녀의 말대로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우리는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오리불고기를 주문했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오리고기와 매콤한 양념 냄새가 코를 자극하더라고요. 자, 동훈아, 많이 먹어. 이거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솟을 거야. 희정 씨는 원래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익은 고기를 내 앞접시에 놓아주고 쌈도 싸서 입에 넣어주었어요.
그녀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순간순간 당황하기도 했지만 싫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그녀의 다정함에 아저씨는 왜 이런 여자랑 이혼했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마저 들었네요. 이모님,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밥을 먹으며 반주로 소주를 한 병 시켰죠. 두 사람 다 술을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한 병이 금세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 결국 네 병까지 비우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원래 목적은 식사와 가벼운 드라이브였는데 어느새 거나한 술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식당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날씨는 후텁지근했어요. 알딸딸하게 오른 술 기운에 기분은 좋았지만 문제는 운전이었거든요. 희정 씨도 나도 도저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 시간에 그해진 곳에서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마땅치 않았죠. 어휴, 술도 많이 마셨고 날도 더운데 어떡하지? 희정 씨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대리도 없을 것 같고. 그때 그녀가 갑자기 내 팔을 툭 치며 말하더라고요. 동훈아, 이 근처에 잠깐 쉬었다 갈 만한 데 없어? 술도 좀 깨고. 근처라고 해봤자 우리가 놀러 온 곳은 유원지 근처라 주변엔 온통 식당 아니면 카페, 그리고 군데군데 숙박업소들이 전부였거든요. 나는 슬쩍 그녀의 의중을 떠보듯 물었죠. 글쎄요, 마땅한 데라고는 모텔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내 말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래, 그럼 뭐 가까운데 아무데나 들어가자. 너무 덥다. 그렇게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모텔로 들어섰네요. 그날 오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그날 이후로 희정 씨와 나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죠. 그리고 월요일 아무렇지 않은 척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희정 씨도 평소와 다름없이 나를 대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은밀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총무 아주머니에게서 카톡이 왔네요. 동훈 씨, 나도 그 집 오리불고기 진짜 좋아하는데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나랑 같이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내가 살게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설마 벌써 소문이 난 건가? 희정 씨와 단둘이 유원지에 다녀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괜히 거절했다가는 오해를 사거나 분위기가 더 이상해질 것 같았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좋아요. 저야 뭐 오리불고기 좋아하죠. 그렇게 나는 다음 주말 총무 아주머니와 함께 또다시 그 오리불고기 집을 찾았어요. 희정 씨와 갔을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졌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이번에는 텔레마케터 아주머니 중 한 분이 내 자리로 슬그머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더라고요. 동훈 씨, 나도 그 집 오리불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나도 한번 데려가 주면 안 될까? 나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어요. 마치 정해진 수순을 밟는 것처럼 그 주 주말에도 나는 어김없이 그 오리불고기 집으로 향했죠. 희정 씨와의 첫 번째 오리불고기 데이트 이후 사무실의 다른 아주머니들과도 돌아가며 비슷한 주말을 보내게 된 것이었어요. 그녀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각자의 매력을 어필했고 나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알바를 하는 6개월 동안 나는 거의 매주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그 문제의 오리불고기 집을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들에 무뎌지고 심지어는 일정 부분 즐기기까지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녀들은 나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고 나는 젊음과 시간을 제공하는 일종의 암묵적인 거래 관계가 형성된 것 같기도 했어요. 6개월의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갔고 나는 복학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네요.
마지막 날, 아주머니들은 아쉬워하며 송별회까지 열어주었어요.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게 어떤 심각한 변화가 생겼는지 깨닫지 못했죠.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어요. 복학 후 학교 생활은 순조로웠거든요. 동기들과도 잘 어울렸고 소개팅 제의도 심심치 않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래 여자들에게는 전혀 호감이 가지 않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설레었을 만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고 심지어 그녀들의 행동이나 말투가 유치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보험 사무실에서의 6개월이 내 여자 보는 취향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이었죠.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최소 7, 8살에서 많게는 12세 살까지 차이. 나는 연상의 여성에게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었어요. 동갑이나 연하는 이제 여자로 보이지도 않았고 어쩌다 데이트라도 하게 되면 그녀들의 생각이나 관심사가 너무 어리고 유치하게 느껴져 대화 자체가 힘들더군요. 만약 20살 차이, 30살 차이라면 차라리 이런 고민도 없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딱 7살에서 12살 정도 많은 연상, 그 애매한 나이대의 여성들에게만 반응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정말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 짧았던 6개월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내 인생의 이성관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네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 낯선 취향은 과연 일시적인 혼란일까? 남편 영우 씨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등진 그날 이후로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버린 듯했어요. 볕잘 드는 남양의 30평 아파트는 이제 혼자 쓰기엔 너무 넓었고 영우 씨 손때 묻은 물건들은 먼지만큼이나 그리움을 쌓아가고 있었죠. 아침 7시 습관처럼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옆자리에 싸늘한 빈 공간이었거든요. 간밤의 뒤척임조차 없이 팽팽하게 당겨진 이불은 옥순 여사님 외로움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네요. 여보, 잘 잤어요? 아무도 없는 허공에 건네는 인사는 이제 일상이 된 지 오래였어요. 대답 없는 메아리는 늘 옥순 여사님 가슴을 쳤죠. 텔레비전을 켜는 것은 아침 식사의 유일한 말벗을 만들기 위함이었거든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도 심각한 뉴스 앵커의 목소리도 그저 배경음악일 뿐 옥순 여사님 귓가에는 닿지 못하고 흩어졌어요. 작은 밥상에 김치 한 가지, 계란 프라이 하나. 입맛이 없어 밥알을 새듯 깨작거리다 수저를 놓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하나뿐인 아들 준혁과 딸 서연은 각자 제 가정을 꾸려 서울에서 번듯하게 살고 있었어요. 명절이나 생일이면 잊지 않고 찾아와 용돈을 두둑이 안겨주고 철마다 좋은 옷가지를 보내주는 효심 깊은 자식들이었지만 그들의 바쁜 일상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옥순 여사님은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죠.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자식들의 살가운 말에도 괜찮다, 다 괜찮아 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었거든요.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밤이면 사무치는 외로움에, 낮이면 끝없이 이어지는 무료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오전에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어요. 같은 벤치에 앉아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노인들, 제잘거리며 뛰어노는 아이들, 바쁘게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 그 모든 풍경 속에서 옥순 여사님은 늘 이방인이었죠. 가끔 마주치는 동네 사람들과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전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는 없었거든요. 오후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낡은 앨범을 뒤적이거나 아니면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죽였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사랑과 이별의 괜스레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만 그것은 잠깐의 감정 소모일 뿐 근원적인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죠. 이렇게 살다가 정말 말라 비틀어지겠구나. 문득문득 스며드는 불안감은 옥순 여사님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젊은 날 시장에서 억척같이 장사하며 두 아이를 키워낸 씩씩했던 박옥수는 온데간데없고 시간의 흐름 속에 무력하게 떠밀려가는 늙은 여자만이 남아있는 듯했죠. 가끔은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남편의 빈자리를 쓸어보았거든요.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착각에 눈물이 핑 돌기도 했어요. 여보, 나 너무 외로워.
당신도 나보고 싶지.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 없는 이름이었죠.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무료하게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던 옥순 여사님께 전화벨이 울렸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자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인 경숙 씨였죠. 옥순아, 내 말 잘 들어봐. 너 요즘 뭐하고 지내냐? 목소리가 영 힘이 없네 그려. 경숙 씨 활기찬 목소리는 언제나 옥순 여사님께 작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곤 했거든요. 늘 그렇지 뭐, 해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자고, 똑같은 하루지. 에휴, 그러다 사람 늙는다 늙어.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걸 알아왔다니까. 너, 크루즈 여행이라고 들어봤냐? 크루즈, 그게 뭔데? 배 타고 하는 여행 말하는 거냐? 옥순 여사님은 생소한 단어에 고개를 갸웃했죠. 그렇지. 그냥 배가 아니야. 호텔이 통째로 바다 위에 떠다닌다고 생각하면 돼. 먹을 거, 볼 거, 즐길 거 천지백갈이래. 30일 동안 지중해를 뺑뺑 도는 건데 우리 나이 사람들도 꽤 많이 간다더라. 어때? 솔깃하지? 경숙 씨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옥순 여사님은 순간 귀가 번쩍 뜨였지만 이내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죠. 경수가, 나는 그런 호사스러운 여행은 돈도 돈이지만 나 같은 늙은이가 그런데 가서 뭘 하겠냐. 무슨 소리야. 늙었다니. 우리가 아직 얼마나 팔팔한데. 돈 걱정은 일단 접어두고 너 요즘 너무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내가 걱정돼서 그래. 새로운 바람도 좀 쐬고 사람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오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팜플렛 사진 보내줄 테니 한번 봐봐. 눈 돌아간다니까.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숙 씨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푸른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거대한 크루즈선, 화려한 선상 레스토랑, 반짝이는 수영장,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사진 속 풍경은 옥순 여사님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별세계였죠.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저런 곳에 어울릴까? 괜히 갔다가 돈만 쓰고 고생만 하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딸 서연 씨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가 넌지시 크루즈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크루즈 여행이요? 와, 정말 멋진데요. 경숙 이모님이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응, 경숙이가 같이 가자고는 하는데 내가 그런데 가도 될지 모르겠다. 경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경비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너무 적적해 보이셔서 늘 마음 쓰였는데 이번 기회에 훌을 털고 기분 전환하고 오세요. 친구분이랑 같이 가시면 심심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겠어요. 딸의 시원하고 단호한 대답에 옥순 여사님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자신을 생각해주는 딸의 마음에 감동했고 동시에 정말로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솟아올랐거든요. 쳇바퀴처럼 돌아가던 멈춰버린 듯했던 그녀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온 변화의 바람이었어요. 그날 밤 옥순 여사님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죠.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거든요. 여행 출발일은 정확히 한 달 뒤였어요. 그날부터 옥순 여사님 시간은 마법처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죠.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무기력하게 뒹굴지 않았거든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아침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색상의 원피스들을 꺼내 햇볕에 말리고 정성껏 다렸죠. 낡고해진 여행 가방 대신 딸이 보내준 산뜻한 라벤더색 캐리어가 그녀의 방 한구석을 차지했거든요. 거울 앞에서 괜스레 웃어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처럼 선크림도 꼼꼼히 바르기 시작했어요. 동네 미용실에 가서 10년 만에 파마도 했죠. 어머, 사모님. 한결 젊어 보이시네요.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미용실 원장님 말에 옥순 여사님은 수줍게 웃으며 그냥 바람 좀 쐬러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 나도 이제 새로운 세상을 한번 경험해 볼 거야 라고 외치고 있었거든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옥순 여사님은 크루즈 팜플렛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지중해의 아름다운 도시들 로마, 바르셀로나,
아테네, 산토리니.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곳들이었죠. 과연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혹시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거든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살아있다는 강렬한 감각이었어요. 드디어 여행 당일이었죠. 새벽부터 부산을 떤 옥순 여사님은 딸 서연 씨가 태워준 차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이른 아침이었지만 터미널 안은 이미 거대한 여행 가방을 끌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대부분 옥순 여사님과 비슷한 연배의 중장년층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경숙 씨는 이미 한껏 들떠 있었어요. 옥순아, 드디어 우리가 가는구나. 어머, 너 오늘 되게 예쁘다. 파마도 잘 어울리고. 너도 오늘 한껏 멋부렸네. 우리 정말 괜찮을까? 걱정도 팔자셔. 무조건 괜찮아. 자, 얼른 수속부터 밟자. 경숙 씨 손에 이끌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크루즈선은 옥순 여사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죠.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 같기도 했고 하얀 성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저렇게 큰 배가 정말 바다 위를 떠다닐 수 있단 말인가? 옥순 여사님은 저도 모르게 입을 살짝 벌린 채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탑승 트랩을 따라 배 안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더욱 놀라웠죠.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로비, 고급스러운 카페 이 깔린 복도,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들. 마치 작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배 안에 옮겨져 있는 듯했거든요. 직원들은 모두 친절한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했고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어요. 옥순 여사님은 경숙 씨 뒤를 졸졸 따라 배정받은 선실로 향했죠.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가 딸린 아담한 선실은 깨끗하고 아늑했거든요. 짐을 풀고 잠시 숨을 돌리자 비로소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실감이 났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승선 첫날 저녁, 모든 승객을 위한 환영 만찬이 선내 가장 큰 레스토랑에서 열렸어요. 옥순 여사님은 낮에 딸이 골라준 우아한 남색 원피스로 갈아입고 어색하지만 옅은 화장도 했죠. 경숙 씨와 함께 들어선 레스토랑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잔뜩 멋을 낸 사람들,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들, 반짝이는 조명과 감미로운 음악. 옥순 여사님은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웨이터의 안내를 받아 테이블에 앉았지만 어쩐지 주변 분위기에 쉽게 섞이지 못하고 삼페인 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경숙 씨는 이미 옆 테이블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가 옥순 여사님 귓가에 들려왔죠. 저, 실례합니다. 혹시 혼자 오셨어요? 낯선 곳이라 다들 처음엔 어색하실 텐데 괜찮으시다면 저희 테이블에 합석하시겠어요?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흰색 린넨 셔츠에 남색 재킷을 걸친 중년 남성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렸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눈빛은 부드러웠죠. 옥순 여사님보다 두어 살은 젊어 보이는 시원하고 지적인 이목구비가 인상적인 남자였거든요. 그의 옆에는 비슷한 연배의 여성 2명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옥순 여사님은 순간 당황했지만 남자의 미소가 너무나 편안하게 느껴져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죠. 아, 저는 친구랑 같이 왔는데 친구가 저쪽에 아는 분을 만나서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저는 박옥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옥순 여사님.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큰 배는 처음이라 저도 아직 조금 정신이 없네요. 여긴 제 여동생과 재수 씨입니다. 민준 씨는 옆에 앉은 여성들을 소개했어요. 그들 역시 옥순 여사님께 따뜻한 미소를 보내왔죠. 잘 오셨어요. 옥순 여사님. 저희도 처음이라 어리둥절하던 참이었어요. 같이 이야기 나눌 분이 생겨서 좋네요. 민준 씨 여동생이 쾌활하게 말했거든요. 옥순 여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경숙 씨에게 눈짓을 하고 민준 씨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어요. 어색함도 잠시, 민준 씨 편안한 말솜씨와 여동생, 재수 씨의 친근함 덕분에 옥순 여사님은 금세 긴장을 풀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죠. 그는 은퇴한 건축가였고
아내와는 몇 년 전 병으로 사별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아픔을 공유해서일까, 옥순 여사님은 처음 만난 그에게서 왠지 모를 동질감과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식사가 끝날 무렵, 옥순 여사님은 민준 씨가 자신보다 2살 어린 63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연하라는 사실에 아주 잠깐, 스치듯 묘한 감정이 일었지만 이내 사라졌죠. 그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다음 날부터 옥순 여사님 크루즈 생활은 민준 씨와의 우연한 마주침으로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크루즈선 안에는 수많은 공간과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자주 마주쳤죠. 아침 식사를 하러 뷔페 레스토랑에 갔을 때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민준 씨와 그의 가족들을 만났거든요. 옥순 여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민준 씨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네, 덕분에요. 민준 선생님도 편히 주무셨어요? 저희야 시차 때문에 새벽같이 깨서 갑판 산책까지 하고 왔습니다. 옥순 여사님도 아침 식사하시면 갑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바다 공기가 정말 상쾌합니다. 그의 말에 옥순 여사님은 식사를 마치고 경숙 씨와 함께 갑판으로 올라갔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시원한 바람. 정말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저 멀리 민준 씨가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왠지 모르게 그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림처럼 멋있어 보이기도 했죠. 오후에는 선내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다가 또다시 민준 씨를 만났어요. 그는 역사 관련 서적을 몇 권 들고 있었고, 옥순 여사님은 가벼운 소설책을 찾고 있었죠. 옥순 여사님은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요. 머리 아픈 건 잘 못 봐서요. 옥순 여사님이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거든요. 하하, 저도 가끔은 그런 책이 당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작가 책 읽어보셨어요? 문체가 아주 유려하고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민준 씨는 옥순 여사님께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었죠. 그의 세심한 배려에 옥순 여사님은 또 한 번 고마움을 느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자연스럽게 민준 씨 가족과 합석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경숙 씨는 워낙 사교성이 좋아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과도 금세 어울렸지만 옥순 여사님은 왠지 민준 씨 일행과 함께하는 것이 더 편안했죠. 그들은 서로의 지나온 삶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옥순 여사님은 남편과의 소소했던 추억,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고, 민준 씨는 건축가로서 열정적으로 일했던 젊은 시절과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이야기했어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옥순 여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공감과 연민을 느꼈죠.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진솔한 이야기는 옥순 여사님 마음에 잔잔한 파문처럼 스며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나 배가 첫 번째 기항지인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을 때 옥순 여사님은 경숙 씨와 함께 시내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콜로세움의 웅장함, 트레비 분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옥순 여사님, 여기서 뵙네요. 로마는 처음이신가요? 민준 씨와 그의 여동생, 재수 씨였어요. 그들도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었죠. 네,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곳에 직접 와보니 꿈만 같아요. 그렇죠? 저도 올 때마다 감탄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다니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곳에서 몇 달 지낸 적이 있어서 길은 좀 압니다. 민준 씨 제안에 옥순 여사님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안내를 받으며 로마의 골목골목을 누비는 것은 훨씬 더 즐겁고 유익했죠. 그는 마치 전문 가이드처럼 각 유적지에 얽힌 역사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옥순 여사님은 그의 박식함에 또 한 번 놀랐거든요. 점심시간에는 그가 추천하는 현지인 맛집에서 맛있는 파스타와 피자를 함께 먹었어요. 와인도 한 잔 곁들이니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했죠. 민준 씨는 옥순 여사님 사진을 여러 장 찍어주기도 했고, 그의 여동생과 재수 씨는 옥순 여사님께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살갑게 대해주었거든요. 그날 하루, 옥순 여사님은 오랜만에 소녀처럼 웃고 떠들었어요. 여행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옥순 여사님과 민준 씨는 더욱 가까워졌죠.
선상에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요리 강습, 아인 시음회, 빙고 게임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민준 씨는 언제나 옥순 여사님을 먼저 챙겼고 그의 배려심 깊은 행동들은 옥순 여사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어요. 옥순 여사님 역시 민준 씨가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주거나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맞장구를 쳐주었죠. 그들은 서로에게 편안한 친구이자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말벗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옥순 여사님은 민준 씨와 함께 있을 때면 있고 지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할 때면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의 낮은 목소리를 들을 때면 왠지 모를 설렘에 휩싸였죠. 내가 왜 이러지? 주책이야. 박옥순. 애써 고개를 저으면서도 그를 향한 관심과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거든요. 크루즈선이 그리스의 보석 같은 섬, 산토리니에 도착했을 때 옥순 여사님 마음은 이미 민준 씨에게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었어요. 하얀 건물과 파란 지붕이 절벽을 따라 그림처럼 펼쳐진 이하 마을. 그곳에서 바라보는 에게의 일몰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죠. 오후 늦게 옥순 여사님은 경숙 씨와 함께 전망 좋은 카페를 찾아 이하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오르고 있었거든요. 옥순아, 너 요즘 얼굴이 아주 환해졌어. 혹시 민준 씨 때문이냐? 경숙 씨가 짓궂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여행 와서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 옥순 여사님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죠. 에이, 내가 모를 줄 알고? 너 민준 씨랑 있을 때 표정이 다르더라. 잘해봐. 인물도 좋고 성격도 괜찮아 보이던데. 경숙 씨 말에 옥순 여사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이미 민준 씨는 그냥 아는 사람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때 저만치 앞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민준 씨였죠. 그는 혼자 난간에 기대어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민준 선생님, 옥순 여사님이 저도 모르게 그를 불렀어요. 그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죠. 아, 옥순 여사님. 여기 계셨군요. 산토리니의 일몰이 그렇게 아름답다기에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옥순 여사님은 경숙 씨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민준 씨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그림 같은 곳이네요. 이런 곳에 와보다니 꿈만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 풍경을 볼 때마다 늘 감탄합니다. 옥순 여사님, 혹시 저와 함께 저기 언덕 위 카페에서 일몰을 보시겠어요? 제가 아주 멋진 자리를 봐두었습니다. 민준 씨가 옥순 여사님께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죠. 그의 따뜻하고 커다란 손을 잡는 순간 옥순 여사님은 잊고 지냈던 강렬한 설렘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거든요.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 짜릿했어요. 그의 손은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했죠. 민준 씨가 안내한 카페는 절벽 끝에 자리 잡아 에게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아 시원한 화이트 와인을 한 잔씩 주문하고 그들은 말없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오직 아름다운 노을과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그들 곁을 맴돌았거든요. 옥순 여사님, 이런 풍경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민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석양빛을 받아 더욱 깊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도요, 민준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이번 여행이 더욱 특별해진 것 같아요. 옥순 여사님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거든요.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살아오면서 느꼈던 기쁨과 슬픔,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기대, 먼저 떠나보낸 배우자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에 대한 막연한 고민들까지.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기분이었죠. 민준 씨는 옥순 여사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그의 따뜻한 공감은 옥순 여사님 얼어붙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었거든요. 해가 완전히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고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카페를 나서는 길, 민준 씨는 자연스럽게 옥순 여사님 어깨를 감싸주었죠. 그의 팔에 살짝 기대어 걷는 옥순 여사님 얼굴에는 어느새 소녀 같은 수줍은 미소가 피어올랐거든요. 그날 밤 선실로 돌아온 옥순 여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준 씨의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어깨를 감쌌던 그의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죠. 심장이 주책 없이 뛰었거든요. 이게 뭘까?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는 걸까? 혼란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 좋은 설렘이 온몸을 감쌌어요. 마치 10대 소녀가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옥순 여사님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참을 뒤척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발견했죠. 산토리니에서의 로맨틱한 일몰 이후 옥순 여사님과 민준 씨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우연한 마주침을 기다리지 않았죠.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를 했고, 낮에는 선상 프로그램을 같이 듣거나 기양지 관광을 함께 다녔거든요. 저녁이면 가판 위 라운지 바에 앉아 칵테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미 그들을 다정한 커플로 여기는 듯했고, 심지어 민준 씨 여동생과 재수 씨는 옥순 여사님께 새언니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죠. 옥순 여사님은 그런 농담이 싫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묘한 설렘과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꼈어요. 여행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던 어느 날 밤, 선상에서는 캡틴스 디너라는 특별한 만찬과 함께 화려한 댄스 파티가 열렸죠. 옥순 여사님은 이날을 위해 준비해간 가장 아름다운 보라색 실크 드레스를 꺼내 입었어요. 머리도 곱게 빗고 였지만 정성스럽게 화장도 했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레스토랑에서 민준 씨와 마주쳤을 때 그는 평소보다 더욱 멋진 턱시도 차림이었어요. 옥순 여사님을 발견한 그의 눈이 순간 커지며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죠. 옥순 여사님, 오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우십니다.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옥순 여사님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거든요. 민준 선생님도 오늘 정말 멋지세요. 마치 영화배우 같으세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그들 주위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보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죠. 만찬이 끝나고 댄스 플로어에는 감미로운 왈츠곡이 흘러나왔어요. 많은 커플들이 이미 춤을 추고 있었죠. 민준 씨가 옥순 여사님께 다가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거든요. 옥순 여사님, 괜찮으시다면 저와 한 곡 추시겠습니까? 옥순 여사님은 순간 망설였어요. 춤을 춰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죠. 어머, 저는 춤 같은 건 잘 못 추는데 민준 선생님께 폐만 끼칠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잘 리드해 드릴게요. 그저 제 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의 부드럽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옥순 여사님은 용기를 내어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옥순 여사님 허리를 가볍게 감쌌고 다른 한 손은 옥순 여사님 손을 부드럽게 잡았죠. 어색하게 시작된 왈츠였지만 민준 씨 능숙한 리드에 옥순 여사님은 금세 긴장을 풀고 음악에 몸을 맡길 수 있었거든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황홀한 기분이었어요.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느껴질 때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고 그의 눈을 바라볼 때면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죠. 옥순 여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거든요. 민준 씨는 그런 옥순 여사님을 더욱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왈츠곡이 끝나고 잠시 숨을 고르던 그들에게 이번에는 조금 더 경쾌한 탱고 음악이 흘러나왔죠. 이번에는 조금 더 열정적인 춤을 춰볼까요? 민준 씨가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옥순 여사님을 바라보았거든요. 옥순 여사님은 이미 술기운과 춤의 열기에 살짝 취해 있었어요. 좋아요. 한번 도전해보죠. 탱고는 왈츠보다 훨씬 더 어렵고 격정적이었지만 민준 씨 리드는 여전히 훌륭했죠. 그들은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애틋하게 스텝을 밟으며 춤을 추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잊은 채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어요. 춤을 추는 동안 그들은 수많은 눈빛을 교환했고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죠. 춤이 끝나자 민준 씨는 옥순 여사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거든요. 오늘 밤 옥순 여사님 덕분에 제 인생 최고의 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뜨거운 눈빛과 진심 어린 말에 옥순 여사님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순간 옥순 여사님은 깨달았죠. 자신은 이미 민준 씨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댄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각자의 선실로 돌아갔어요. 옥순 여사님과 민준 씨는 아쉬운 마음에 가판 위로 올라갔죠. 밤바다는 고요했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달빛이 은은하게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들은 난간에 기대어 한참 동안 말없이 밤바다를 바라보았죠. 옥순 씨. 민준 씨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어느새 그는 옥순 여사님을 여사님이 아닌 씨라고 부르고 있었죠. 옥순 여사님은 그 변화가 싫지 않았거든요. 네, 민준 씨. 이 여행이 정말 곧 끝나가네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죠. 그러게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어요. 마치 꿈을 꾼 것 같아요. 옥순 씨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제2의 인생을 선물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게 해주셨어요. 민준 씨가 천천히 옥순 여사님께로 몸을 돌렸어요.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죠. 그가 조심스럽게 옥순 여사님 두 손을 잡았거든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옥순 씨, 저는 옥순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옥순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옥순 여사님은 숨이 멎는 듯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민준 씨, 저도 민준 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옥순 여사님 대답에 민준 씨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그가 천천히 옥순 여사님께로 다가왔거든요. 옥순 여사님은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달콤하고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함께 그의 따뜻한 입술이 옥순 여사님 입술에 부드럽게 포개졌죠.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입맞춤은 점점 더 깊고 열정적으로 변해갔거든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옥순 여사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으로 민준 씨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어요. 그 순간 세상은 그들 두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했죠. 깊고 긴 입맞춤이 끝나고 옥순 여사님과 민준 씨는 한동안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져 있었죠. 옥순 여사님은 민준 씨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거든요. 규칙적이고 강하게 뛰는 그의 심장 소리는 옥순 여사님께 더 없는 안정감을 주었어요. 옥순 씨, 제 선실에 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시겠어요? 밤바람이 조금 차네요. 민준 씨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옥순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를 따라 그의 선실로 향하는 동안 옥순 여사님 마음은 복잡하면서도 설렘으로 가득 찼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죠. 민준 씨 선실은 옥순 여사님 선실보다 조금 더 넓고 아늑했어요. 작은 테이블 위에는 그가 읽던 책 몇 권과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죠. 그는 익숙한 솜씨로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캐모마일 티를 준비했거든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은 창밖의 밤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마저도 편안하게 느껴졌죠. 옥순 씨, 저는 옥순 씨를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왠지 모르게 계속 마음이 갔습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셨고 말씀하시는 것도 참 따뜻하셨어요.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민준 씨, 처음에는 그냥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자꾸만 민준 씨 생각이 나고 함께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이런 감정 정말 오랜만이에요. 옥순 여사님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죠. 그들은 밤늦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어린 시절, 젊은 날의 꿈,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거든요. 어느덧 시계는 새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옥순 여사님 손을 잡고 침대맡으로 이끌었죠. 그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옥순 여사님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어요. 옥순 씨,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죠. 옥순 여사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도 이미 그와 하나가 되어 있었거든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옥순 여사님 드레스 어깨끈을 내렸어요.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옥순 여사님 몸은 짜릿한 전율에 휩싸였죠. 그녀 또한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거든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육체의 감각들이 되살아나고 뜨거운 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불같은 열정과는 달랐죠. 더 조심스럽고 더 천천히 하지만 더 깊은 교감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들은 서로의 주름진 피부와 세월의 흔적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지고 입맞추며 서로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였죠. 나이든 두 사람의 사랑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긴 시간 서로를 안고 때로는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저 서로의 숨결과 체온을 느끼며 밤을 보냈거든요. 옥순 여사님은 민준 씨 넓은 품에 안겨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도 더 충만하고 따뜻한 행복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몸과 마음이 그의 사랑으로 인해 완전히 녹아내리는 듯했죠. 새벽녘, 창밖으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올 때쯤 옥순 여사님은 민준 씨 품에 안겨 잠시 잠이 들었어요. 꿈결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잠시 후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옥순 여사님을 깨웠거든요. 옥순 씨, 벌써 아침이 오려나 봐요. 옥순 여사님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댄 채 눈을 떴어요. 그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동시에 이 꿈 같은 시간이 곧 끝날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밀려왔거든요. 민준 씨, 우리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옥순 여사님이 나지막이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죠. 민준 씨는 옥순 여사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글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밤 이 기억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옥순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서울에 돌아가서도 우리 계속 만날 수 있겠죠? 그의 말에 옥순 여사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네, 물론이죠. 저도 그래요. 민준 씨.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죠.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미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거든요. 꿈 같았던 밤이 지나고 크루즈 여행의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옥순 여사님은 민준 씨 선실에서 서둘러 자신의 선실로 돌아왔죠. 경숙 씨가 깨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준 씨와 헤어지기 싫어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옥순 씨, 오늘 저녁에 하선하기 전에 꼭 다시 만나요. 드릴 말씀도 있고 연락처도 교환해야죠. 민준 씨가 옥순 여사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이따 봐요. 민준 씨. 마지막 날은 유난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죠. 짐을 정리하고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고 작별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로 배하는 하루 종일 부산했거든요. 옥순 여사님은 경숙 씨와 함께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민준 씨에게 가 있었어요. 정말 이대로 헤어지는 걸까? 서울에 돌아가서도 우린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이건 그냥 하룻밤의 꿈이었던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드디어 하선 시간이 다가왔어요. 옥순 여사님은 약속 장소인 로비에서 민준 씨를 기다렸죠. 초조한 마음으로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 민준 씨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의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옥순 씨,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짐 정리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이거 별건 아니지만 옥순 씨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민준 씨가 옥순 여사님께 쇼핑백을 건넸죠. 그 안에는 산토리니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작은 그림 액자와 예쁜 스카프가 들어있었거든요. 어머, 민준 씨. 이렇게 귀한 선물을. 정말 감사해요. 옥순 여사님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옥순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건 제 연락처입니다. 민준 씨가 명함 한 장을 건넸죠. 명함에는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작은 건축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민준 씨, 저도 제 연락처 드릴게요. 옥순 여사님도 미리 준비해둔 쪽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어요. 하선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죠.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옥순 씨, 서울에 돌아가시면 꼭 연락드릴게요. 맛있는 저녁 함께해요. 네, 민준 씨,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들은 각자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멀어져가는 민준 씨 뒷모습을 바라보며 옥순 여사님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부풀어 올랐거든요. 30일간의 크루즈 여행은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인천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옥순 여사님은 자신이 여행을 떠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더 이상 외롭고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라는 뜨거운 불씨가 다시 지펴졌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마중 나온 딸 서연 씨는 엄마의 환해진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죠. 엄마, 세상에 너무 보기 좋으세요. 여행 정말 즐거우셨나 봐요. 응,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단다. 옥순 여사님은 딸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옥순 여사님 일상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텔레비전 소리에 의지하며 시간을 죽이지 않았죠. 아침이면 가벼운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차려입었거든요. 민준 씨에게서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크루즈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고 민준 씨가 선물해준 그림 액자를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죠. 이틀 뒤 기다리고 기다리던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옥순 여사님은 마치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반갑고 편안했죠. 옥순 씨, 잘 지내셨어요? 서울 공기는 역시 다르네요. 하하. 네, 민준 씨. 저도 잘 지냈어요.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약속했던 대로 맛있는 저녁 대접하고 싶은데요. 네, 좋아요. 저도 민준 씨 보고 싶었어요. 옥순 여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죠. 전화기 너머로 민준 씨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주말 저녁, 옥순 여사님은 한껏멋을 내고 약속 장소인 시내의 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민준 씨는 옥순 여사님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맞이했죠. 크루즈에서 만났을 때와는 또 다른 일상복 차림에 그도 여전히 멋있고 젠틀했거든요. 그들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크루즈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며 함께 웃었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온 후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공유했죠. 민준 씨는 옥순 여사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그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말투는 옥순 여사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청계천을 따라 밤거리를 산책했어요. 시원한 밤 공기와 아름다운 불빛 속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죠.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는 옥순 여사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듯했거든요. 옥순 씨, 저는 옥순 씨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겠죠? 민준 씨가 옥순 여사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어요. 네, 민준 씨, 저도 그래요. 이제 다시는 이 손 놓고 싶지 않아요. 옥순 여사님 대답에 민준 씨는 걸음을 멈추고 옥순 여사님을 지그시 바라보았죠. 그리고는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거든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옥순 여사님과 민준 씨는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겼죠. 함께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고 고궁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녔거든요. 때로는 민준 씨가 옥순 여사님 집 근처로 와서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어 먹기도 했고
때로는 옥순 여사님이 민준 씨 건축사무소에 찾아가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소중했죠. 옥순 여사님은 자식들에게도 민준 씨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딸 서연 씨는 엄마의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하며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죠. 엄마, 정말 잘 됐어요. 민준 아저씨, 어떤 분이신지 정말 궁금해요. 언제 한번 정식으로 인사시켜 주세요. 아들 준혁 씨도 처음에는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엄마의 행복을 빌어주었거든요.